제가 친환경적인 이제 재생에너지를 서로 이루합니다. 이건 다음에 꼭 제가 드릴 말씀이 있으니까 넘어가고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황토집을 짓는다, 친환경지. 요즘 도시민들 중에서 TV에 보면은 자연인이니까 나오죠. 보셨습니까? 나는 자연인이다. 기촌하 씨가 산에서 많이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도시민들 중에 아토피 애들 환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 치료하는 게 펜맥이나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연을 접하면 바로 나와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라염도 나오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일단 이런 생태 건축을 하실 황토집을 짓고, 그 다음 편백나무를 이용해서 집을 짓는 이 건축과도 필요한 겁니다. 그냥 우리가 우리끼리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바이오에너지를 이용한다든지 생활하수를 또 제대로 처리하는 다양한 방법들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 기획을 자연환경 인문사회 환경을 분석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유 이미지.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어디다 하면은 여기가 뭘 상징하느냐. 그래서 어제 머릿속에 탁 기에 들어왔던 밀양, 아리랑 하면은 밀양하면 아리랑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 다 알죠? 그러면 밀양, 아리랑, 유비쌀, 유비도라지 하면은 그대로 가는 겁니다. 바로 탁 외우기 좋죠. 그런 식으로 내가 내 고향에 갖고 있는 이미지, 풍토 이런 걸 활용하실 수 있다. 그래서 자연 소재 중에서 아름답고 특성지리거나 역사, 전통문화, 그다음 특산물을 찾아요. 이런 거. 그다음 요거는 이제 전략을 요거는 시작하시게 되면은 반드시 스와트 분석이라고 강점, 약점, 그다음에 문제점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제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냥 이게 좋다 하더라 해달라고 바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스와트 분석을 반드시 이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계신 분들은 리더가 되시려고 하는 기본 원리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화를 시켜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보면은 그러면 친환경 하려고 하는데 온갖 벌레가 있고 병이 있다. 어떻게 방지하는지 지금 약재들이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친환경. 요거는 대충 같은 거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즘 요겁니다. 제가 이제 또 말씀드린 다 알고 있지만 이야기거리. 이게 지금 유행한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하나의 학문 분야가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 하면은 볼 거 많고 먹을 거 많죠. 그러면 오름이라 합니까? 산 말고 오름 이래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다. 거기에 대한 역사, 스토리, 그걸 대화하는 그냥 학문화시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산하면 문산이 가지고 있는 지명의 특성, 그 다음 그 역사 전부 연결시키고 합니다. 자, 그 중에 가장 성공한 케이스가 여러분들보다 두의 선배입니다. 재작년에 작년 졸업하셨고, 그리고 두의 선배죠. 이제 졸업하신 분이 저 김해에서, 그 김해 공단이 있는 데서 1km밖에 안 떨어진데 녹차를 하고 있어요. 녹차. 이름이 뭐냐? 원래 이름이 없었어요. 또 이분이 이제 이 역사를 많이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갖고 이름을 원래 이제 녹차가 고려시대 때부터 우리가 이제 많이 심었답니다. 복용도 했고. 그래서 그때 무신, 이제 고려시대 하면 무신 정권이 벽시할 때 아닙니까? 그래서 무신하면 장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름을 장군차라고 하죠. 장군차. 여섯이 내 고향에 딱 띄운 겁니다. 딱 나와가지고 장군차 유래하고 딱 하니까 무슨 교수님들 보면 우와 장군이 역사 속으로 가는 거죠. 그래가 2년 3년 동안 그 물량을 사고 제가 만날 때 계속 전화 오는 거예요. 1년에 몇천만 원, 우리는 7, 8천만 원씩 다가 한번 방송하고. 또 도라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기 이제 여러분들보다 그 위에 선배
어느 산에서 이제 완전 진짜 동백산벌에서 도라지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얼마큼 되죠. 그래가 팔로가 없어서 걱정하고 뭐 재배 꼭 하고 풀 잡다가 뭐 진짜 쓰러질 지경에다 가실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풀 잡는 걸 알게 드리는데 그걸 뭐 그늘고 땅 왜도 합니까 해서 뭐 그러시더만은 그래 할머니들이 뭐불 보고 친환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 여섯이 야간에 아주 산에 황뭐산이라고 있습니다. 아시죠? 지하면 뭐 떠오르죠. 그렇듯이 그래 이제 그걸 이제 보았어요. 거기서 진짜 뭐 리포터 가서 딱 하니까 뭐 이런 게 나오죠. 뭐 완전 산이죠. 친환경 하고 있죠. 계속 전화가 옵니다. 나중에 이제 귀에서 고름이 날 정도로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그렇죠. 그게 뭡니까? 그게 효과입니다. 그게 스토리텔링입니다. 이 하나의 화제거리, 스토리, 지역 문화 기반, 내가 내세울 수 있는 어느 지역, 뭐 전 국민이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내세우면 돼요. 그게 뭡니까? 판매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수 마케팅, 이건 아까 말씀드린 거, 이거는 이제 우리 진주 같으면 소싸움, 그 다음 청도, 소싸움 유명하지 않습니까? 또 요걸로 또 해가지고 할 수 있고, 여기 유치하면 유치, 불꽃하면 불꽃, 다양하게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외국 같은 데는 유럽, 인도까지 스코틀랜드, 공동체,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태마을 이런 것들 이렇게 이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국내 생태마을은 기농을 꿈꾸는 이들이나 환경농업 마을 단위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마을 공동체도 산청에 가면 또 공동체 있습니다. 유명합니다. 그 다음에 요 있죠. 간디마을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간디마을 말고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양주의 공항, 수원, 광주 산마을 별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특화작물을 선물을 이용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대목의 이제 정살 부회장님 무슨 여기서 이렇게 이제 생태마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작물 순환 농업이라든가 임무 피복하기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스마트 분석을 하는 강정약점 기회의 분석을 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위 만들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혈 배치라는 작물입니다. 겨울에 어떤 작물이 실현하고 그래서 마을 단위로 모여서 훈련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너무 마케팅 지어서 이런 식으로 해나가는. 그래서 미래는 브랜드 특화, 요거에 이제 좀 흑화산까지. 그래서 도시민에게 휴식과 평온함을 제공하는 서비스 산업 마치야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새 도라지 해주시고요. 도라지 잠깐 시간 됩니까? 되면은 다시 예. 도라지 예. 도라지가 장생 도라지처럼 그래 막 그냥 심는데 그 중국에서 갖고 왔는가 하여튼 그 심으니까 막 윤을 뿌리고 이래 생성되가 있고 또 장생 도라지처럼 그런 도라지가 나오더라고요. 막 내가 막 이러고 보면 꼭 장생 도라지. 자, 도라지는 땅이 좋은 데는 한 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 뿌리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척지는 어떻게 나오냐? 여기 한 뿌리면 요 아래쪽에서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온다면은. 근데 요걸 하나를 3개로 만약에 묶어보십시오. 5개로 묶으면 됐습니다. 쫙 산발처럼 발을 뻗겠죠. 이렇게. 이해되십니까? 그 종자가 아니고 네. 한 뿌리에서 그 종자가 중국에서 갖고 돌아왔나. 품종이 그렇다고요? 예, 품종이 그런 종자더라.
자, 그러면 이제 특성을 품종은 제가 잘 네, 모르겠고, 한 뿌리 한번 얹어볼까요? 네, 한번 보십시오. 뭐 뿌리가 장생. 줄라 하던가 예. 아니 그저뭐 한번 불락하면 자, 죽겠지. 참고로 저는 도라지 딱 보면은 몇 년생인지 바로 압니다. 일반인들은 절대 모릅니다. 도시 소비자들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덕은 몇 년산인지 아시죠? 보시면 내부 꼭지 개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고 카운트합니다. 근데 도라지는 그게 아닙니다. 경은 줄기가 났던 흔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개수를 보고 카운트합니다. 근데 잔뿌리가 많이 나는 거는 토질이 돌이 있다든지 좀 척박한 토양 이런 데는 이 척근이 많이 납니다. 잔뿌리가 시간이 경과하면. 근데 이게 이제 땅이 좋다 그러죠. 물 빠짐이 좋은 이런 땅은 한 5, 60cm까지 하나가 뿌리가 쫙 내려갑니다. 근데 이제 양리성을 분석하면은 하나가 쫙 내려간 것보다는 이 척지가 많이 나고 잔뿌리가 많은 게 양리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재배법에 따른 것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본능적인 측면에서 글을 쓸 수도 있습니다. 종자가 그런 게 네, 종자 자체가 경북에서 얻어왔는데 화분에 이런 도란 화분 이 커다란데 지금 이게 보니까 한 종자인데 또 장생도라지 같은 거. 아, 이 장생도라지 아니 뭐야 한 2년밖에 안 되십니다. 딱 장생도라지 모르는 사람들 교수님 잘 모르시죠. 장생도라지 하여튼 그거 종자가 있어요. 종작이 있는 게 아니고 예. 모래둑을 있지. 모래둑을 한 요 정도 해가지고 심으면 그렇게 나온답니다. 형성이 된답니다. 아, 중국에서 나왔다 하더랍니다. 그 종자가. 참으로 도라지 종자는 내 비집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한 2개 내지 3개 정도 지금 알려져 있고, 중국에서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씨앗을 넣어 어디서 가오는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재배적인 방법으로 연구했어요. 할 수도 있고, 자꾸 뭐 김사장님 중국에서 뭐 종작을 어떻게 하시는데 저는 잘 모릅니다. 일단 보면은 몇 년 산인지는 제가 바로 판정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도라지 사실 때는 몇 년 산인지 모르시겠으면 전화기로 사진을 딱 찍어 저한테 보내시면 바로 판정해드리겠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 네. 교수님, 저는 작년에 이렇게 그 산달리를 판매를 하면서 그 직거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약을 안 치고 친환경 농업으로 해본다고 약을 안 쳤거든요. 예. 근데 결국은 겨울로, 가을에서 겨울로 가는 시점에서 병이 온 것 같은데 그 꼭지 위에서 나무가 이렇게 마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 기술센터에도 의뢰를 하고 또 기계기술센터에도 사진을 이렇게 보내줬는데 결론을 못 내리더라고 그분들이. 이게 뭐다고 이렇게 결론을 못 내리고 그냥 지금 봄에 와가지고 그걸 두고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봄에 보니까 아무런 이상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제 나름대로 이 약을 안 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무너졌거든요. 약을 안 치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수량에 막대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수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아니 올해 이제 6월달에 나오면 그게 이제 수량이 얼마나 이제 제가 작년에 처음이고 올해 이제 2번째 수확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네, 제가 그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추구하는, 그리고 선진국에서 추구하는 친환경 농업이라는 것은 화학제를 사용 안 한다 얘기지. 여러분들이 제조해가지고 미생물 제재를 만들든지 아니면은 다른 데서 그 멀구슬나무 또는 제충국 이런 그 살충 효과, 살균 효과를 내는 식물들, 나무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추출해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뿌리시든지 아니면 과연 방사기를 이용해서 그 추천물을 넣어서 원시 같은 쫙 뿌리면 뭐 이 연기로 다 소독하듯이 다 충을 또는 비를 죽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 교육을 계속 할 겁니다. 하니까 약을 안 친다는 데 대해서 하시는 말씀은 화학농약을 안 치신다는 것 뿐이지 생물제는 필요에 의해서 치셔야 됩니다. 그래야 수익성이 보장이 되니까요. 그래 안 하고 실제 하시려면 저 산산맥으로 그 뭐 한
가로세로 1km 되는 그 면적에 산삼이 한두 뿌리 있는 정도. 그거는 뭐냐면 자생하는 자연이 적응한 것이고 우리는 소득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조금 면적이 어느 정도 수량을 내야 됩니다. 그런 원리로 접근하셔야 돼요. 그래서 화학제를 안 치신다 그거지 친환경 또는 생물제는 치시도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교육을 하시고 또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 그러고 예. 아까 뭐 그 땅을 보면 생리 나무의 생리나무의 생리를 봐야 돼요. 예. 작년에 황칠나무를 5그루 그때 예. 대낮 가가지고 가져왔는데 예. 심어놨더만 예. 겨울을 못 견디고 말캉다. 어허, 참. 그러니까 자, 잠깐만. 황 황칠나무의 원산지가 어디냐면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가면 이 서귀포 쪽에 그 진시황이 보낸 그 이름 그 산에 왔다 갔다 하는 흔적맥이 거리 있습니다. 원산지가 거기에요. 제주도입니다. 그러면 완도나 이 남쪽에는 잘입니다. 그런데 울산 쪽 산인데 두셨죠. 굵고 강이 밑에 그래서 그렇게 하시려고 하면은 겨울에 이제 녹화가 아니고 경화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화 굳히기 우리 벼싹 틔울 때도 굳히기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싹 틔워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차가만 쳐서 색깔이 노랗게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약간 추운데 내놨다가 이렇게 적응을 시키지 않습니까? 적응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뿌리가 아주 강하게 나있거나 이 환경에 이제 추운 환경에 좀 적응했으면 되는데 작년에 가면 뭐 차운데 나는 적응 못하는 거죠. 그 가둔 지역은 그 온실을 이렇게 하고 온실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또 하나는 블루베리 같은 경우 나무 하나에 1,000원, 2,000원 하는 게 있고 10,000원 하는 게 있거든요. 똑같은 뜻인데 그러니까 조직대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요만한 하나 갖다 주시면 그러니까 10,000개, 100,000개 막 만들어냅니다. 그게 뭐냐면 조직대학이라는 기술이 이 조직대학을 하는 건 환경 정성이 없습니다. 온실 속에 맞추라는 거죠. 그러면 추위도 더위도 못 견디보고 딱 컨트롤된 제어되는 조건에서만 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삼복 있지 않습니까? 줄기 가지를 잘라서 하는 거. 이놈은 뭐 추운데도 적응하고 더운데도 적응을 해왔거든요. 그럼 이걸 이제 삽수라고 그러죠. 이제 삼복하지 않습니까? 모래단계 문제를 키우죠. 그래 하는 환경적으로서 엄청 강합니다. 그래서 아까 분명히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기본 원리를 이제 하시면 돼요. 그래서 황칠나무 보다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 남해안 쪽에 따뜻한 해안 쪽으로 잘 크지 이 안에 들어가면 그래서 그 경화 과정이 그치죠. 그리고 무화과나무도 마찬가지예요. 무화과나무도 맹지에서 이 산목을 넣어가지고 한 20그루를 짜서 작년에 잘 컸어요. 겨울 되기는 싹 다 같이 똑같이 다르게 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특징을 잘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이거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은 돈을 6천만 원 투자하고 뭐 2억 벌 수 있는 걸 한 방에 날리지 않습니까? 그 토양검사 한 번만 해봤으면 답이 나오는 걸 그런 분도 계시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기록한다 해서 도시에서 뭐 전쟁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어도 전쟁을 하는데 뭐 민통채를 잘라가지고 하신 분도 계시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잘 받으시면 자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